9장 농산 A동 재축사업 설계 공모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건설본부 건축일과 건축 2팀장 김혜정입니다. 설계 공모 심사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설계 공모 진행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는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에 따라 정보 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녹화 또는 녹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개인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통신 장비는 심사 종료 시까지 회수하고자 하오니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를 무음이나 전원 종료 후 책상에 비치된 포스트잇에 성함을 기재하여 부착하여 주시면 저희 직원이 수고토록 하겠으니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홍색 포스트잇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심사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사업 추진 현황 및 설계 공모 경과 보고, 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사전 검토 사항 보고 후 위원장님 주재하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저의 가장 먼 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김성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카톨릭대학교 신종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계명대학교 이성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남대학교 박상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구 건축사회 석한수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북대학교 진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라엄제 건축사 사무소 백미영 건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구조연합 임헌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창원 산업진흥원 이지희 책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 계획상 일정을 조금 변경하여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호선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자유롭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석한수 회장님의 추천. 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면 석한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축 사업에 심사를 맡아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또 뭐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위원장으로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 심사에 앞서 가지고 사전 검토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는 심사 전 사전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원장님 순서가 예. 앞장에 한 장이 더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업 추진 배경이 예, 예, 사업 예. 현황에 대한 설명.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설명해 본 주십시오. 예.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 A동이 2022년 10월 25일 화재로 인해서 남측의 5,600제곱미터 면적이 전소됨에 따라 긴급 조치로 임시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혹한기와 혹석에 영업상 한계가 있어서 재축을 통해 화재를 방지하고 점포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현재 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나와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 건축일과 담당자 전경태 주무관입니다.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오후 8시경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8기 3사 1원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 A동 남측 전면부 일부입니다. 연면적 5,600제곱미터 정도가 전소되어 현재는 우측의 사진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일단 대지 위치는 대구 지하철도 3호선 매천시장역 인근이며 대지 면적은 17만 제곱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농산 A동 전체 면적은 12,900제곱미터이고 금해 부분 재충영역 농산 A동은 5,6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98.4억 원으로 설계비 4억 원, 공사비 89.6억 원, 감리비 등 4.8억 원 정도 추정입니다. 판매 시설의 경우 연면적 3,000제곱미터 기준으로 초과되면 저희가 이제 전기 설계 용역 분리 발주가 됩니다. 이는 2023년 작년입니다. 11월 16일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3에 의거하여 분리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기 분야를 제외하고 건축 등 설계비 3억 원, 공사비 77억 원, 감리비 등 3에서 3.5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용도는 판매시설로서 잔품 처리장과 경매장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업기간은 총 2년 2개월로 2023년 3월부로 2025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사업 중지기간 9개월, 설계 공모기간 2개월, 설계 용역기간 6개월, 공사기간 9개월, 총 26개월입니다. 재축 내용은 농산 A동 일부 남측 전면 재축 연면적 5,600제곱미터 단층입니다. 내부 중도메인 잔품 처리장 56개소, 개당 30제곱미터 정도 배치가 될 예정이며 경매장 구역은 별도로 구획될 예정입니다. 충고는 대형 그런 차량들이 진출입 용이하도록 유효 높이 5에서 5.5m 정도 계획입니다. 현황도입니다. 공사 범위는 장변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변은 28m 정도 됩니다. 공사 범위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빨간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경매장 계획구역 4,400제곱미터, 중도메인 잔품 처리장 계획구역 1,200제곱미터 정도. 이는 이제 설계 용역 시 상황에 따라 변동할 예정입니다. 철거전 현황도 종단면도입니다. 일단 기존에 상부 트러스가 완체됐습니다. 이 와우 트러스이고 일단 스팬은 22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은 20m를 넘어가면 특수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러스의 경우에 우측에 요 브라켓이 있습니다. 현재 화재로 인해서 이거 많이 소실되어 있고 그다음 좌측은 RC 구조로 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거된 후 현황 단면입니다. 종단면도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브라켓은 소실되어 있고 그다음 독립기초는 존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브라켓을 추가로 시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기초를 매립해서 기둥을 세울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구조적인 연계 그리고 이제 우후 배수 그러한 부분이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자님께서는 심사 전 사전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청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작품을 검토한 바 실격에 해당하는 규격 위반이나 특정 업체 문구 포함, 과제 누락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항목에 감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안서 작성의 일반 사항 위반으로 공모 지침서에 따라 도서의 표기를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심사기호 B와 C 응모자는 모두 영문 또는 한문 표기 시 한글을 병기하지 않아 각각 감점 5점에 해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공모 지침서에 따라서 대구 지역 업체와의 공동 응모 비율이 49% 이상일 경우 가점 5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심사기호 A와 B 응모자는 가점 5점에 해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 공모 지침서에 있는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량 평가인 담당 건축사의 경력 10점, 유사 프로젝트 실적 건수 10점에 대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채점을 하였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정성 평가인 건축사의 대표 두 작품에 대해서 현안의 연계성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수행 계획에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점, 세 가지 과제의 제안에 대해서 각각 15점으로 하셔서 첫 번째 과제는 도매시장 용도를 고려한 교통 체계 및 공간 개념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 세 번째 과제는 화재로 인한 재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기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의 수행 계획의 10점, 발표 5점으로 평가해 주시되 응모자가 총 3개 업체이기 때문에 평가 등급의 배점은 수, 우, 미로 평가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 결정 전에 사회자님께서는 심사 기준과 심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 공모 평가 방법은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 제34조에 따라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 기간 등의 사업 특성에 따라서 채점제 또는 혼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 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부에서는 설계 공모 시 심사 기준을 채점제로 공고하였으나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투표제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떤 평가 방식을 활용하든지 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 자리에는 평가표 2부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나는 대표 작품에 대한 평가표로 작품당 5점으로 해서 각각 채점하여 주시고 다른 하나는 수행 계획에 대한 평가표입니다. 투표제에 따른 투표를 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평가표를 주안점으로 하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심사 결과 발표 후에 심사 결과와 평가 사유서 등은 세움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투표를 하더라도 채점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네, 채점표를 이제 중심으로 판단하셔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업체를 될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채점제와 투표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채점제가 뭐 지금 보니까 발주처에서는 거의 채점제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뭐 채점제로 가는 게 어떨지 싶은데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투표제가 낫지 않을까요? 채점을 하고 투표로? 투표제를 하게 되면 채점은 굳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채점제는 이제 평가하실 때 이제 뭐야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결국 투표 용지에다가 투표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뭐 채점을 하셔서 결국 합계를 해서 나중에 최고 점수가 높은 게 당선자가 네, 투표는 되겠죠? 다득표로 결정되게 되고 채점제는 이제 점수로 해서 최다 점수인 이제 업체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의미는 투표제를 진행하더라도 네. 저희 심사위원들이 그 평가의 기준은 배점표의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을 기준으로 따라서 고려해 판단하셔서- 주십사 하는 맞습니다. 말씀이지 예, 채점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하는 아닌 것은 거죠? 아닙니다. 예. 네. 뭐 정확하게 아마 이해 다 하셨을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안을 지금 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 사무소를 정하는 설계자를 정하는 어떤 제한 공모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투표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안을 뽑는 게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채점제가 또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정훈 우리 위원님께서도 저런 말씀을 또 이렇게 이게 투표제라는 말씀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생각에 뭐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소로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채점제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뭐 채점제에 동의하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결정을 하시죠. 뭐. 자, 채점제를 하겠다 이게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채점제는 지금 여기 그 발주처에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항목별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음이 지금 3개 업체가 들은 거 맞죠? 3개 업체를 수음위로 정해서 그게 점수를 전체를 합하고 아까 그 감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감점 부분도 사실은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채점제가 또 심사하는데도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감점하고 뭐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려고 그러면 채점제를 하는 수밖에 네. 그럼 동의하시면 다 동의하시면 그럼 채점제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없으십니까? 최근에 채점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아마 저도 이제 그 뭐 심사를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렇게 투표제로 많이 지금까지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은 사안이 이제 안을 뽑는 게 아니고 이게 설계를 담당할 설계사를 뽑는 과정이라서 지금 발주처에서 나름대로 뭐 항목별로 채점해야 될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이 뭐 결정하시는데 또 뭐 용이하지 않겠나 싶고 더 정확하게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뭐 별다른 의의가 없으시면 조금 뭐 하더라도 채점을 한번 해보죠. 예. 그러면 다른 의의가 없으시면 채점제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됐고요. 예. 채점제 하시면 예. 최고점, 최하점 빼고 평균을 내실 건지 아니면 그냥 평균을 하실 건지. 지금 그 그거는 지심서에 지금 규정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거는 한번 최고점, 최하점 한 개씩 빼고 산술 평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산술 평균 점수에서 가점과 감점 그 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지침서에도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 아까 사회자 분께서도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께서는 발표 순서 및 발표 시간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하여 정하였고 발표 순서대로 위원님들 탁자 위에 제안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으로 하였습니다. 발표 시간 종료 1분 전과 질의응답 시간 종료 1분 전에 시간을 알리는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진행상 질의응답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시면 위원장님의 판단하에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발표자는 파티션으로 구획하여 블라인드로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위원들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사께서 이야기하실 때 반드시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토론을
해야 할 건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가 하는 걸 미리 좀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예. 아, 예. 예. 응모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설계 공모 지침서의 심사 기준을 중점으로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상계 작품에 각 채점표를 작성하고 앞서 아까 설명드린 사회자가 안내한 감점 사항에 대해 적용 여부를 의결하고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충분한 토론은 필요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발표자의 발표 후에 위원님들께서는 10분간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준비가 되면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발표자는 심사기호 C의 응모자입니다.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되셨으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 A동 재축 사업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대수선 설계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다가구 주택이었던 벽식 구조의 건물을 열린 평면의 판매 시설로 변경한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농수산물 재축 사업 자체가 기존 건물을 유지한 채로 대수선과 비슷하게 재축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철골로 보강하여서 평면을 열린 평면으로 개선한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상업 공간을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필로티 하부에 주차장이 계획되는데 상가가 전면에 계획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뒤로 배치를 함으로써 상가가 도로에서 활성화되고 도시 환경이 좋아지도록 계획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 A동은 전체 농수산물 시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설물을 분석해 봤을 때 진입도로와 보행자 도로, 차량 동선들이 본 보고서와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본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현재 온라인 시장이 매우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으로서 그 소비자들에게 유인책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이 많아지고 또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 시기에 공간적으로 특별함을 주어야지 소비자들이 이 공간을 와서 경험할 수 있고 또 많은 판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운영이나 여러 가지들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겠지만 건축이라는 본질에 집중하여서 어떤 공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아케이드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이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농산물 A동은 기존 건축물에 이어서 재축하게 됩니다. 남측에 붙여서 재축하게 되고요. 이제 과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건물과 이어서 시공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노후화나 화재로 인한 안정성,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중성화나 또 철근의 노후화 등을 안전 진단을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부분들이 기존 구조물을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설계 단계 초반에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니즈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적으로 특별함을 제공하겠지만 또 상인들의 니즈를 초반에 잘 반영하여 가지고 설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업 자체가 재축이기 때문에 기존 농산 A동의 북측에 있는 시설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또 기존 도면과 다른 상황, 또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 대응이 필요하고요. 또한 요새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따라서 인건비나 공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공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설계를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초반부터 그 상인들의 그 의견을 받고 또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제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를 고려한 이동 동선 및 구축 공간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시장은 대공간이 필요하고 또 경매장이 대공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번 공간에서 볼트 구조, 단일 빔으로 된 밴딩 볼트 구조를 이용하여서 이제 방문객들이 아케이드 같은 공간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높은 층고를 확보하여서 내부 공간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천장고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대지 내에는 40cm 정도의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를 이용하여서 살짝 턱을 만들고 또 하역을 바로 이제 중도메인 점포로 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행로와 차량이 이제 단차로 구분이 되면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또 차량이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단차는 이제 슬로프를 경사로를 이용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하역을 하고 나면 중도메인 점포와 창고가 있는데 그 공간은 이제 56개의 시설들을 배치하여서 요구된 시설을 마쳤고요. 또 중도메인 공간과 경매장 사이에는 보행로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업 공간에 방문하는 농수산물 시장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마치 아케이드를 경험하는 것 같이 공간을 경험할 수 있고요. 이어서 경매장은 가장 높은 층고로서 윙바디나 지게차 등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짐들을 높이 쌓을 수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비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보행로 공간에 보시면 설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양쪽 볼트 양쪽으로 전기나 소방이나 필요하다면 이제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냉난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공간에 설비 공간을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구조의 천장에 천창을 통해서 채광을 극대화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이곳을 방문했을 때 빛이 가득하고 또 아케이드와 같은 공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상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넓은 도로 쪽에서 이제 진입하는 쪽에서 많은 접촉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쪽에 면한 곳에는 최대한 개방하여서 그 부분에서 상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차량이나 특수 장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동선을 확보하여서 차량에 대한 진입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사 중에는 RPP 공사 가림막을 통해서 그 위에 농수산물 시장의 이미지나 대구의 상징들을 표현하여서 공사 중에도 시장의 이미지 제고에 힘을 쓰면서도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제 기존 건물에 대한 연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기존 구조물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구조물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 건물이 노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후 철판 보강이나 탄소설무 보강 같은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기존 건물과 일체화하여서 건물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닥이 넓은 대신에 이제 보행로와 차량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재 마감의 변화를 통해서 작업 공간과 이동 공간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 차량 및 차량 동선들을 넓게 확보하여서 경매장을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보행자들은 순환 동선 기둥의 근처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순환 동선이 되고 또 점포들을 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차량과 간섭이 적어서 안전하게 상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과는 이역거리를 동일하게 두어서 어디에서나 화장실 거리가 동일하도록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에 대한 계획은 골 방향으로 물을 모아서 10m 간격으로 우수 배관을 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역 공간에는 처마를 일부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비가 왔을 경우에도 안전하게 하역 작업이나 사람들의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대형 화재로 인한 재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였는데요. 기존 건축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물론 지붕은 트러스 철골 구조이지만 콘크리트를 이어서 저희가 남측에 배치를 할 때 저희 기둥도 콘크리트 기둥인데 현장의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프리캐스트 기둥으로 전체를 기둥 설치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 구조가 아닌 공장 제작 밴딩 철골을 이용하여서 아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내화 판넬, 밴딩 마찬가지로 밴딩한 내화 판넬이고 그 위에 금속 마감 역시 밴딩된 제품으로 모두 다 공장 제작하여서 현장에서의 제작은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확산에 대한 방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모듈당 이제 격벽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한 개소를 계획하였는데 이것들은 예산이나 지금 니즈를 파악해서 정말 화재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 격벽을 설치하여서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체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는 당연히 내화 구조이고 철골은 뿜칠을 적용하고 지붕은 내화 판넬을 적용하여서 전체적인 내화 구조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업 수행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 지시서상의 주요 보고와 계획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당연히 기본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 다양한 니즈들이 존재하고 있고 상인들이나 또 발주처와 여러 가지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초반에 이런 니즈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계 단계에서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어야 전체 설계 일정과 비용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축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현장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면과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공 과정에서의 지원도 원활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대응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사후 공정까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들께서는 거소하여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원욱 위원님. 이거 어떻게 켭니까?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금 기둥과 가까이 기둥 사이의 어떤 그 간격에 대한 치수가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나왔는데요. 이쪽 베이는 10m 베이라고는 분명히 보이는데
저쪽 그 반대 방향으로 이 가로는 10m인데 세로로 봤을 때는 기둥과 기둥 한계가 거기가 몇 m죠? 16, 12m입니다. 아, 16, 10입니까? 네. 아, 그 여기 이제 단면도가 정확히 표현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 겁니다. 그 ABC는 전부 다 보면은 치수가 좀 표현됐던데 여기는 요쪽 여기가 기둥인지 요거와 요거에 대한 이런 간격이 안 나타나가고 기존에 있는 그 단면의 형태와 비교가 잘 안 돼갖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작품. 예, 이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과제 3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그 대형 화재 발생 후의 재축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적 대책이라든지 또 발생 후에 그 연소 방지를 위한 기계적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자가 제시한 아케이드의 재질은 화재가 발생 시에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비나 추위를 막아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는 배연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한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 제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제한 설비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단면 저희 천장 오른쪽 상단에 보면 천장 층고 계획이라고 한 곳 보시면 설비 공간 소방을 위한 설비 공간들을 이제 설비 공간들을 이제 측면에 둬서 배연이 필요한 경우에 측면에서 빨아들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방에 대한 방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천창 부분이 있는데 천창 부분도 화재 시 그 제연창과 같이 열리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화재의 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작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는 심사기호 A의 응모자입니다. 대기 장소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심사기호 A가 아니고 심사기호 B라고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 제안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준비되셨으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 A동 재축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의하여 그 수행 계획 및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창원과 고양일산지구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공동 업무한 업체의 대표 건축사가 과거 참여하여 설계한 프로젝트라서 지침서에서 요구한 담당 건축사의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와는 제출 내용이 조금 달라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로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행 계획 및 방법으로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의 첫 번째로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고려한 실현 방안 제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1988년도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2022년에 A동 중 남측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근본 설계 대상 면적은 전체 연면적 16,504제곱미터에서 화재로 소실된 남측의 경매장과 중도메인 점포를 포함한 5,600제곱미터이며 철골조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제한 내용입니다. 일부 재축으로서 기존 규모와 동일한 계획을 하여야 하는 전제가 있었고 기존의 화재 시 일부 손실된 중앙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의 공용 공간 환경 개선, 그 다음에 북측의 경매장과의 그 동선 연결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주안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허를유입니다. 본 재축 사업은 농산물 거래 시장으로서 도매에서 중매, 그리고 중매에서 소매로 가는 물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동선의 원활한 흐름과 내부 동선의 흐름도 원활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돌분입니다. 이건 공간을 나누는 것으로서 반입과 반출 공간, 도매와 소매존 구분이 필요하며 현재 도매 시장의 여건상 경매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따른 융통성 있는 공간의 제시도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고칠 계획입니다. 대구시 홈페이지를 보면 대구의 관광지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소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매시장의 환경을 보면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 그리고 무분별한 물품 존치, 주차 혼재 등 열악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경매나 중매 등의 어떤 환경 개선 사업과 이미지 개선, 그리고 동선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역할을 100%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대구의 관광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측의 배치도는 현재 도매시장의 차량 운행 현황입니다. 북측의 2개의 출입구 중에 동쪽 출입구가 주로 사용을 많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남쪽으로 원방향 유턴 동선으로 계획이 되고 있으나 그 외의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양방 통행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반입과 반출 차량 구분이 되지 않고 혼선되어 있으며 동선이 복잡하게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산 B동과 관련 상가 AB동의 지붕은 소형 차량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는 있으나 농산 A동까지는 거리도 있고 안전한 연결길이 현재는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농산 A동 주변에는 별도의 지상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는 소실된 경매장과 보관 장소로 간이 구조물이 점령하고 있어 주차 환경이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 두 번째로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과 설계 측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상의 예상 문제점은 기존 건축물과 병립하여 동일 건축물로 서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재축 대상인 동산 A동의 남측부는 현재 도매시장 전체 대지에 가장 오픈된 중앙 주차장이 면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열려 있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표하는 정면성과 상징성을 가지는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방으로 혼잡되어 있는 차량 동선을 농산 A동 전면 공간만이라도 일방향으로 동선 계획을 개선하여 혼잡스러운 차량 동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입니다. 수년 사이에 급격히 오른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인하여 예상 공사비 내에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무리한 디자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공사비를 감안한 효율적인 최적의 디자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철골공법을 적용을 통해서 공사기간 단축과 소음 먼지 발생 최소화,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중도메인 점포의 합리적인 배치 대안과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4개 도매법인의 사용 영역에 대한 사전 결정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다음 업무에 대한 이해도 두 번째로 설계 및 시공 그리고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과 설계 측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상의 예상 문제점은 기존 건축물 죄송합니다. 공사비를 감안한 최적의 디자인 결정 과정의 대안을 보시면 기존 경매장과 동일한 형태의 지붕을 구성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전체 길이가 약 200m에 달하고 그다음에 지붕에서 물 처리를 위해서는 양방향으로 100m의 배수 처리 공간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경매장과 조인트하는 부분의 누수 가능 문제 등도 있으며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지붕 요소를 외부 지은 어떤 지붕을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배정된 예정 공사비를 감안할 때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경매장 공간 깊이가 16m로 기존의 22m에 비해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일방형으로 자연 배수가 가능하며 경매장 공간의 높이 값도 확보할 수 있는 경사지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경매장과 중도메인 점포에 필요한 층고를 감안하여 2단 지붕을 구성하여 철골 물량을 줄이는 한편 또 차이 나는 만큼 고측 창을 설치하여 경매장 내부 공간으로 다량의 빛을 유입할 수 있는 이점도 감안하여 최종 대안 3의 단면 구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입니다. 먼저 공사 기간 중에는 기존 경매장은 운영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며 이는 비산먼지나 소음 등을 줄일 수 있는 철골조로 적용하여 공기를 최소로 단축하고 기존 가로 콘크리트 2층 건물과 만나는 부분은 철저히 막고 공사를 함으로써 기존 경매장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공사 기간 중에는 적정 범위의 가설 울타리 설치와 시간대별로 교통량을 감안한 지정 출입구 운영을 통하여 공사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제에 대한 제안 첫 번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교통체계 구축과 공간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의 흐름도입니다. 생산지에서 배송된 농산물을 입하하고 하역하고 경매를 통하여 중개인에게 분배되며 이후 저장하거나 또는 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또는 반출되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중도메인 점포를 그 흐름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시킴으로써 그 흐름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도메인 점포는 기본 4m에 7.8m의 단위 크기로 전면부의 판매장과 후면부의 저온 저장거를 세트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상 평지형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윙바디 차량과 포터 차량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는 5m 바이 5.1m 크기를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의 법인 도매상이 법인별로 구획이 될 수 있는 점도 감안을 하여 그 메인 출입구는 기본 폭 7.2m 폭을 가진 출입구 4개소를 각각의 위치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경매장의 어떤 천정고는 기본 6.4m 이상 그리고 중도 메인 점포는 3.5m의 천정고를 확보하여 내부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모듈 스판 구조인 10m를 최대한 동일하게 수용하여 그 틀 안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또 급변하는 물류 전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RFID 물류 관리 시스템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RFID 태그를 부착한 농산물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반영 시 무작위로 방치가 되거나 분실되는 물품은 사라질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경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도매존과 중도매인 및 잔품 처리가 가능한 소매존으로 크게 분리하였으며 하루에 4번의 경매 시간 외에는 도매존의 일부를 잔품 처리를 위한 소매 기능이 가능하도록 가변 공간으로 활용하는 융통성 있는 제안도 드립니다.
다음은 과제에 대한 제안, 두 번째로 기존 건물과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재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건물의 높이 이상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기존 건물과 융화될 수 있으면서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에서 누수 문제 등 우려가 없는 형태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기능 위주의 건물로서 도매존과 소매존의 구분, 그리고 적합한 층고 및 내부 동선을 고려하였으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붕의 채광 환기가 가능하도록 반영하였고, 영역별 층고 조정을 통하여 생기는 상부 측면에 채광창을 두어서 경매장으로 많은 빛이 유입될 수 있는 남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우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경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여유 공간에는 기존 2층 콘크리트 사무 공간동의 2층 복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관람자 동선을 추가하여 일반인들의 경매 과정 참관 체험을 나 관람을 통하여 대구시가 추구하는 그 관광지로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과 접해 있으며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왕래가 가능한 원활한 동산계획을 위하여 기존 10m 모듈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중도민 점포의 형평성과 차량 동선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개선을 하면서 여성용 파우더 공간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BF 인증에 대비해서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공간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조적인 연계 부분은 기존 건물에 남아있는 헌치는 신축 건물과의 노후도 그다음에 손상 정도가 지금 심각하여 제거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기존 건물과 별개로 철골 기둥을 설치하여 익스펜션 조인트로서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향후 잔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시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화재 건물 철거 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구조물은 SOG 공법을 감안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며 차후 설계 시 세부 점검을 통하여 파손 등이 심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남쪽으로 열린 고측장과 천창을 설치하여 내부 환기 및 채광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과제에 대한 세 번째 제안으로 대형 화재에 인한 재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중대원 메인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가 스프링쿨러 미작동으로 초기 진압에 실패를 하고 샌드위치 판넬 등 불에 잘 타는 구조로 되어 있어 경매장 전체로 쉽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근본 재축 시에는 초기 진압을 위한 점포 내 수화기 배치와 그다음에 옥내 수화전 설비, 스프링쿨러 설비 등을 강화하고 외부에서 바로 연결 가능한 연결 송수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상부 천창과 고측창을 통하여 연기 배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변창을 설치하여 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의 재료에 대해서는 불연 재료 제품을 적용한 지붕 시스템과 무성면 경량 콘크리트 패널 같은 내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그 실내를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에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공강의 경매장 부분과 중도민 도매인 점포 간의 방화구역을 설치해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또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를 12군데 이상 설치하여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용역 기간 180일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담당 건축사와 팀원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설계 품질 향상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 초안 작성 시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먼저 정확히 취합하고 설계안을 만들어가면서 또 사용자 설명회를 거쳐가면서 기본 계획안을 확정 후에 두 차례에 걸친 공사비 검토를 진행하여 초기에 예산안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심의 및 허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실시 설계 이후에는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의도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임원욱 위원님. 예. 저 지금 저기 단면도처럼 보이는데 7쪽에 기존 건물하고 기둥을 여기 저 발표자님 여기 보이십니까? 이 부분에 여기 그 기존 건물과 붙여서 기둥을 여기 세우셨는데 만약에 이게 요 안은 브라켓을 다 잘라내는 아니죠, 그죠? 발표자님 대답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가지고요. 기존 브라켓을 요걸 잘라내는 아닌데 그랬을 때 이 기둥이 기존 건물에 붙여서 이 기초를 형성 못할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지금 저희들 개념상으로 철골 기둥을 잠시만요. 개념상으로 지금 철골 기둥을 지금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를 조성하는 포인트는 에 따라서 저 철골 기둥 자체는 안쪽으로 조금씩 이동이 가능한 위치로 아마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확장을 해서 그 이쪽에 별개의 구조로 이제 세운다는 의미로 지금 그림을 표현하였는데 실질 설계 과정에서는 아마 적정한 거리가 이동이 조금 되어서 기초 저면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위에 철골 기둥이 아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백미영 위원님. 예. 차량 진출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7페이지에 보면 대안이 이게 3개가 보이는데 그럼 세 번째 대안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전면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차량 진출입은 2군데가 맞습니까? 제가 표현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근데 기존의 그 출입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메인 출입구가 하나씩 있고요. 전면의 출입구는 차량이 법인이 4개로 나눠졌을 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2번째 안으로 지금 제안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이 2개의 출입구는 옆에 있는 출입구처럼 7.2m 폭에 5m 이상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높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 2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3번 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교통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개를 이격을 시키는 2번 안으로 지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총 4군데? 네, 총 4군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발표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자는 심사기호 A의 응모자입니다.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되셨으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안 공모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난 2022년 10월에 농산 A동에 대형 화재로 발생하여 일부 철거된 구간을 재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을 정상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안서의 발표 순서는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를 시작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기술 제안, 가업 수행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대표작으로 2개를 모두 리모델링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존 농산물 비축 창고를 정축 및 리모델링하여 전시장으로 변경한 프로젝트입니다. 낙후된 비상공단 일대의 지역 활성화 및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건축물로 농산물 비축기지라는 기억을 가진 기존 건물의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외부 마감을 재활용하였고, 기존의 높은 천고를 활용해 내부에서 2개 층의 규모의 전시실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경주 황남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발명 체험관으로 변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및 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하였으며, 전통적인 이미지의 한옥 문사를 인면에 적용하고 목재, 루버, 마루 등을 계획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전통적인 이미지를 살렸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모두 기존 시민들 혹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적극 반영하였고, 저희들이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설계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20년 11월 농수산물 시설 현대화라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 진행 중 2022년 하반기 이전으로 변경이 되어 설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2022년 10월 대형 화재로 농수산 A동에서 약 40%가 소실된 후 정밀 구조 안전 진단 및 부분 철거 용역을 통해 금액 공사 영역이 철거되었고, 재축이 완료될 때까지 중도메인 상인들을 위한 임시 중도메인 점포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화재로 피해를 입은 4개 법인 69개의 중도메인 점포는 기존 주차장 영역에 신설된 임시 중도메인 점포에서 본 사업 완료 시까지 영업 예정입니다. 업무 수행의 전략으로는 첫째, 농산 A동 부분 재축에 따른 화재 피해 시설을 빠르고 안전한 시설로 복구하며, 둘째,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현대화를 제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 조사를 통해 친환경 디자인 및 공간 현대화, 화재에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과업과 연계된 도매시장 전체의 문제점에 대해 내용입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타질되면서 새 부지로 이전하기까지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농산 A동 부분 재축뿐 아니라 본 과업과 연계된 여러 문제점을 시설 현대화 사업 설계를 2년간 하면서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화재 후 임시로 사용 중인 임시 중도메인 점포 활용 방안입니다. 임시로 사용 중인 중도메인 점포는 23년 2월에 조성한 것으로서 농산 A동 재축 완료 후 폐기 처리하지 않고 저희는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물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 방식은 집화 후 소각, 수거 단계를 거치는데, 소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냄새 및 폐수 등 각종 문제로 주변 주거지에서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가 심하고 최근 진행 중이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단되고 이전하는 곳으로 결정되면서 이전하기 전까지 약 7년 정도를 이 시설물들을 계속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산 A동 화재 시 피해 상가 분석 내용입니다. 4개의 법인에 소속된 총 69개의 점포들이 소실되었고, 피해 면적은 경매장 면적 포함하여 5,600제곱미터이며 길이는 200m 길이로 깊이는 28m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발생 가능한 예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설계 단계에 있어 기존 건물과의 연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감안하여 내진 설계가 미반영된 기존 건물과의 연결 부위는 익스펜션 조인트로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신축 건물에는 내진 설계를 반영하며
미철거된 기존 기초는 구조 검토를 통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우수바지는 단면과 같이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공 단계의 문제입니다. 계획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므로 공사 기간 중 주차장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팔거천 맞은편의 구 북부 화물터미널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또 시정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공사장 중에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공사로 시장 운영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거론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추가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집화장 신설입니다. 기존 쓰레기 처리장을 철거하고 쓰레기 집화장을 신설하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단계를 생략해 냄새 및 폐수 발생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개선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 A동 재축 후 중도매인 임시 점포 재활용 방안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노후된 기존 중도매인 시설을 교체를 통하여 시설 현대화 및 팔거천변을 따라 중도매인 점포 수를 추가로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농산 A동 부분 재축과 제한 사항들을 반영한 변경 배치도입니다. 임시 중도매인 점포가 있던 부지는 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주차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주차 문제는 공사 기간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북부 화물터미널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상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를 불편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1, 2문에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 차량과 물류 차량을 동선을 최대한 분리해 공사 중 차량 혼재를 불편을 최소한 간소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산 A동은 부분 재축 후 재활용 예정인 임시 중도매인 점포에 기존 노후화된 중도매인 점포의 상인이 이사하여 잠시 사용하고 그동안 노후화된 중도매인 점포를 철거, 이설순으로 진행하고 쓰레기 처리장 철거 및 쓰레기 집화장 신설도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면 공사 기간 중 시장 영업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 A동 청고 계획입니다. 높이를 변경할 수 없는 재축 프로젝트이므로 지침서 기준에 따라 경매장 내부는 15톤 윙바디 트럭이 개폐가 가능하도록 5m 이상의 유효 높이를 확보하고 차량 높이를 고려해 게이트 높이를 4m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중앙부 박공 상담 높이는 최대 8m를 계획하였습니다. 경매장은 장애물 없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무주 공간으로 계획하고 총 6개의 게이트를 배치하였습니다. 법규 검토입니다. 건축물에 따라 주요 구조부는 내화 1시간, 지붕과 외벽은 내화 0.5시간을 만족해야 하며 내부 마감 재료는 스프링쿨러 설치 시 준부전 제외 대상이지만 화재로 인한 재축인 만큼 스프링쿨러 설치 및 불연 또는 준부전 재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안의 평면 아이소메트릭입니다. 화재 전 법인별 기존 상가 면적 비율 및 개수를 고려해 상가 제공 비율을 산정하여 본 계획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건물에 있는 노후화된 화장실과 휴게실 등 공공공간을 개선해 상인들을 이용하기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에는 천창과 고측창으로 쾌적한 내부 환경을 계획하고 주요 구조부 등을 내화 구조를 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해 기존 시설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모듈로 평면 유닛을 2열로 배치하였고 사용지에 따라 기본 유닛인 A타입과 함께 괄호 확장형 및 세로 확장형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중도메인 점포는 출입구를 전동 폴드업 도어로 계획하여 열었을 때 하부 공간을 사용하여 상하차 시 우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계 시 닫아서 난방을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대형 화재로 인한 재축 프로젝트로 구조 안전성과 설비 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경매장의 무주 공간은 경량 지붕 철골 트러스로 계획하였고 기존 건물과의 연결 부위는 익스펜트 조인트로 구조 분리를 하여 내진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경량 지붕 철골 트러스로 경매장의 무주 공간을 가능케 하였고 기존 건물과는 구조 분리를 통해 재축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드렌처 설비, 방화 격벽 등을 추가로 계획하여 화재 시 더 큰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중도메인 점포는 2.5톤 탑차가 진입 가능한 총고를 확보하고 상부 공간을 다락으로 구성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면적의 정감 없이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폴드업 도어는 접었을 시 캐노피가 되어 하부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의 연결 부위 우수 설비 계획은 기존 건물이 콘크리트 거트를 보수 및 재활용하여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발주처는 발주 기관부터 협의 단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각 기관과 협의 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친 설명회, 보고회로 원활한 의견 조율을 추진하고 실시 설계 완료 후에도 설계 의도 구현을 통해 공사 단계까지 디자인 의도 디테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공사비가 77억 원으로 평당 공사비가 약 450만 원으로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초 및 슬라브 재활용, 철골조 내와 샌드위치 패널, 박공 지붕 등 예상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은 약 180일로 빠른 수행이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무실은 2020년부터 진행된 농수산 시설의 현대화 설계 시 상인 단체와의 협의 및 소통을 2년간 경험을 하였으며 A동 철거 및 임시 중도메인 점포 설계 용역을 통해 상인 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시까지 평면의 많은 변화보다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빠른 복구와 정상화에 더욱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축 시 적용 가능한 다락과 같은 복층 공간과 전면 캐노피 하부 공간을 활용한 상하차 및 영업공간 확장,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개선 등 최대한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발표는 그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자께서는 잠깐 자리를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안서 검토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제안서 검토와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교수하여 발언권을 얻으시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훈 의원님. 네. 여기 양식에 보면 평가 사유서가 있고 심사 의견서가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은 이제 위원님들이 평가하시고 사유서에는 뭐 개선 사항도 적으실 수 있고 이 이제 선정한 제안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장점이든 이제 개선 사항이든 종합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심사 아까 결과서에는 이제 비슷한 내용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선자, 우수자, 가작이 지금 다 세 개 팀이 당선자, 우수자, 가작으로 결정되지 싶기 때문에 내용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심사 의견서에는 네. 당선작에 대한 뭐 개선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적지 우수작하고 가작은 적지 않거든요. 우수작, 가작에 대한 내용은 차라리 평가 사유서에 예. 그러면 그렇게
뭐 예.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선자 위주로. 예. 네. 당선자 위주로 적으시되 혹시 더 이제 그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좋아서 당선자에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것들은 또 여기다 뭐 의견서를 뭐 적어주시는 건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자기 의견으로 하시죠. 예. 예. 편하신 대로. 예. 뭐 심사 의견은 당선자가 내가 해야 되는 게 당선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다른 뭐 안에 대해서 따로 이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겠습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예. 여기 심사 의견서에 당선자 위주로 적으라 했는데 제가 했는 게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적습니까? 아, 요거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적으시. 그렇죠. 예. 채점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럽시다. 별다른 뭐 토의가 없으시면 바로 채점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바로 채점표 작성해 주시면. 한 가지 저기 예. 그 작품 포트폴리오 평가에 예. 배점은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예. 5, 4, 3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5점은 기본 점수를 주는 건가요? 거기 보면 수미가 543이거든요. 그 작품당 한 작품이 수인지 운지 이제 민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1번, 2번 제가 아니 점수를 적어달라고 여기 써 있는데 예, 점수. 배점은 10점이에요 예, 거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5점을 적는 거에 아니 수를 주려면 5.5점을 적으실 수도 있고 5.3점을 적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작품은 수를 받을 수도 있고 한 작품은 뭐 미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각의 점수를 적어서 합산해 주시면 돼요. 대상 3개가 아니고 제출한 제출한 작품 대표 두 거에 대한 작품에 대한- 평가를 예, 두 맞습니다. 개니까 하나를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 말씀이시군요. 한 개당 5점 만점. 합계가 아니고. 예, 합계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헷갈렸는데 그 포트폴리오는 실제적으로 상대평가는 아니죠. 그냥 예, 그 이제 5점, 설계자를- 4점, 3점 중에 선택하시면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의 대표 이건 작품. 수음이 한 점씩 선택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네. 3개일 경우에 수미로 상대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예, 개념이고 단 점수의 평가는 2개를 나눠서 평가해야 된다 예, 이런 대표 말씀이신가요? 작품이 2개씩 실려 있습니다.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이해되셨습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고 예, 작품 2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평가하는 방법치는 좀 특이하군요. 전 이런 이해 심사위원을 평가를 처음 보는데요. 얘는 강제 차등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 포트폴리오는 그냥 점수를 그냥 편하게 뭐 5점, 4점, 3점 주시면 되고 뒤에 거는 상대평가를 해서 수미로 해서 상대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맞죠? 조금 전에 저기 발표할 때 포트폴리오가 몇 프로 자기 대표 건축사가 아니어서 아까 발표를 네네네. 못했었거든요. 예. 그 팀은 공동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공동 응모한 이제 그 상관없이 우리가 평가를 상관이어서. 하면 되나요? 네. 2개 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이제 응모한 경우입니다. 하여튼 2개의 점수를 합쳐서 10점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군요. 네.
소위.
시간표 다 된 거는 가져가셔서 집계 다 하셨는가요? 저희가? 테이블을 참 어렵게도 만드셨다. 정말 어려워. 한 줄로 쭉 쓰시면 편한데. 그렇죠. 쓰기가 정말 어려워. 점수를 적어야 되니까. 칸이 안 맞아. 내가 떨리는 것 같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춥다. 그렇죠. 그
줄 잘못 썼어. 저는 실은 여기를 전혀 몰라서요. 저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몇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안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해하니까 전화해보니까 주차 문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데 주차장 그걸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귀찮으니까 옥상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거기다 지으면요 옥상에 올라갈 거예요. 대부분 직원들 경매인 차들입니다. 좀 외곽에 떨어져서 저 파운턴에서 건너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요. 물건 사러 오는 사람 셔틀버스를 제한하면 어떨까요? 누가 들고 여기 안 와요. 그럼 주차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숲지 가운데 세우더라도 여기다 세워야 한다는 이거 장사지 그렇게 뭐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있는 거고 좋은 보관 창고를 만드는 거 이거 낭비 안 하고 그거 다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걸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굉장히 이유 없이 장사 못해요. 여름에는요 장사 절대 지금 있는 거 안 만들어주면 지금 있는 거 뜯어서 다 거기다 넣을 거라고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락에다 좀 불편하시면 올리면 어떻습니까? 28,000원. 그러면 저기 좀 가서 지금 그렇게 쓰는 데 있는데 옆에 농협 사무실인데 거기가 다락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창고를 쓴다고 거기다 넣는 사무실 다 나온다. 그래서 아니 여기 지게차도 이러니까 거의 공무원이세요? 책상에 앉아서 매일 그런 생각을 와서 좀 보라고 그러세요 현장에.
지게차로 바로 사무장한테 올렸는데 배추 뭉친 누구한테 지게차로 올렸다 이게 가능해요? 그걸 누가 사줘요? 제가 공무원인 줄 알고 저한테 막 정말 현장에 와서 좀 간단히 너무 상의 의견도 드려야지만 내가 관리 계획에 보면 나중에 어차피 옮겨가니까 이런 잠정적으로 쓸 거라 그래도 좀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냐. 비용을 줄이는 이해하는데 그래도 상인들 말을 좀 들어달라. 꼭배기랑 말에 저희들이 책상에만 앉아있습니다. 아닙니다. 올 겁니다. 우리 지금 오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주시고 건의만 하시면 다들 나와서 아마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 제가 우리 2층 일부러 올라가서 거기 점심을 먹었어요. 정말 화제 나는 문제를 제가 2층 올라가서 통로를 잡고 들어가 보니까 어딘가를 모르겠어요. 원래 통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다 막아가지고 쓰신 거예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 채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발표하겠습니다. 심사표를 집계한 결과 당선작은 최고점인 102점을 얻은 A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수작은 B안, 가작은 C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사기호 조서를 개봉하겠습니다. 네. 저는 점수를 많이 안 준 것 같은데 심사기호 A는 주식회사 기단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심사기호 B는 더미르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심사기호 C는 건축사 사무소 플럭시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선작은 심사기호 A인 주식회사 기단 건축사 사무소, 우수작은 더미르 건축사 사무소, 다음 가작은 건축사 사무소 플럭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당선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의결서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위원들 수고 많으셨는데 뒤에 뭐 평가 사유서하고 좀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서 다 작성하셨습니까? 못 하신다고 추가로 연락이 며칠 전에 와가지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바람 쐴게 돼서 날씨 너무 왔습니다. 추운데 오늘. 고맙고요. 저뭐 사인은 뭐 하나? 예, 하나가 더 있어요. 5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이 되는 거 이런 걸 제안을 했으면 설계자가 또 이 사람 당선자가 제안을 되는 거예요. 사무소에 지금 아 예. 감점보다 적용되고 이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시장 나중에 다 이사가면 그때 뜯어내야 돼. 지금 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뜯어내야 돼. 근데 이제 그 안에 좀 시간을 해야 되죠. 어쩌면 다 시설 비슷하게 해놔도 아 춥다. 이게 지금 우선은 강당이 제일 궁금한 게 어차피 그 봄에 시험 다 이제 0.5 가시죠. 저는 저 안에 들어가고 하면 좋던데 스페이스에 자꾸 뺏기니까. 근데 뭐 저희가 낸 점수에 대해서 직접 이런 건 없습니다. 보통 뭐 심사위원 A라는 사람이 있죠. B, C, 학교 이런 게 있다. 그게 사인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다 제가 톤으로 적었는데. 사인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